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조경 장관님, 네. 우리 앞서서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과 서영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듯이 이 정권에서는 자생 한방병원이 여기저기 곳곳에 계속 등장을 해요. 참 이상한 일이다 싶은데 지난 금요일 16일에 교육위 복지위 연석회의 할 때 장관님도 계셨죠? 예,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그 장관님께서는 의대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관련해서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전혀 아는 게 없으세요? 예, 전혀 그 관련 정보는 없습니다. 위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세요? 예, 저는 알지 못합니다. 누군지도 전혀 모르시고. 예, 예. 이 배정위원들 중에는 자생 한방병원 관련한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세요? 전혀 그 한의원 분이 들어가죠.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전혀 없으세요? 예,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아니 뭐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 명단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영미 청장님. 네, 지난 8월 16일이었죠. 그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치료제 부족 죄송하다는 입장 표명하셨어요. 그렇죠? 네. 예. 코로나 치료제 부족 사태 원인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고요. 뭐 사실은 저희가 조금 더 많이 확보하고자 노력은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일단 있었고 작년 예산에서 그리고 그 5, 6월 달에 상당히 낮은 그 발생률을 보일 때 그때 생각으로는 이렇게까지 이제 갑자기 사실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는 예. 예상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측 이제 건보 증제 실패가 가장 중요한 원인 같은데 네. 근데 이 예측을 한다는 건 사실 이 문제는 코로나19 우리가 전쟁 내내 치르면서 그 한계에 부딪혔던 사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측이라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문제는 만약에 예측과 다른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정부가 얼마나 준비가 돼 있냐는 게 핵심이거든요.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일괄 구매하고 수급 통제하는 구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예측하고 비축해둔 것과는 다르게 코로나19가 빠르게 유행하면서 현장에서 수요가 폭증을 하면 당연히 곳곳에서 품귀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8월 첫째 주 기준으로 전국 의료기관 약국의 치료제 공급량은 16.7%에 그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공급 방식으로는 질병청이 아무리 예측 열심히 해도 예측한 것보다 더 유행하게 되면은 치료제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쵸. 부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건보 증제가 좀 지연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그 앞으로 이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질병청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보면은 올해 2월입니다. 2024년 질병관리청 주요 정책 계획 7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코로나 치료제를 건강보험에 등재를 해서 다른 약들과 같이 일상 의료 체계 내 공급을 하자. 24년 상반기 내 하자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다른 여타 예를 들면 독감과 마찬가지로 건보에 등재가 되니까 일선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판단으로 빠르게 물량 조달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질병청은 판단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장관님, 예. 감염병 대응 주무기관은 질병청인데 네. 이 질병청이 치료제 급여화 추진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 복지부가 해야 됩니다. 없죠. 복지부죠. 네. 그렇다면 이 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 건보 등재와 관련해서 업무 추진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예, 아마 작년 그 9월부터 아마 협의를 시작한 것 같은데 생산자와의 그 단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빨리 해가지고 3, 4분기 안으로는 협의를 끝내고 10월 달부터는 건보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엔더믹 선언이 언제였죠? 언제? 금년 5월이었습니다. 금년이요? 관심으로 하향된 건 올 5월입니다. 엔더믹 선언을 언제 하셨어요, 정부에서? 그 표본감시로 4급으로 전환한 거는 작년 8월 31일입니다. 그렇죠. 제약사에서 팍스로비드 급여 결정 신청을 언제 했어요, 장관님? 23년 9월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맞나요? 네.
안이한 대응이 계속 반복이 되면 이게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코로나19 재유행 시기 역시 예측을 못했던 거 플러스 질병관리청도 그거는 못했던 건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정부가 그러면은 이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치료제 부족 문제 사태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냐? 전 아니라고 봅니다. 복지부가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건보 등재 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챙겼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그 절차를 그냥 밥도록 놔둔 거잖아요. 결국 감염병 대응 정책 목표를 수립한 질병청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 건보 등재를 추진해야 할 복지부 간의 엇박자가 난 셈이라고 결과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장관님. 네. 잘 아시겠지만 장관님의 역할이 이게 각 조직 단위마다 추구하는 목적이나 목표나 우선순위가 다르니까 요거를 조정하고 판단하시는 게 장관님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빨리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12일에 들어서 부랴부랴 건보가 사전 협상에 착수를 합니다. 근데 장관님 기재부 출신이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겨울에 밀짚 모자를 사두라는 말이 있잖아요. 협상력 높이려고. 근데 8월 12일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과연 우리가 얼마나 협상력 갖고 제약사와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빠르게 마무리하신다 그랬는데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생각이에요? 지금 저희 계획은 3, 4분기 안으로는 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건보 등재 문제와 관련해서 복지부가 1번 질병청, 2번 심평원, 3번 건강보험공단과 주고받은 일체의 공문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간 추진 경위에 대해서 본 의원실로 상세한 보도 별도 보고 요청합니다, 장관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